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2년 만에 헤어진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한 발로 서 있는 듯 늘 불안하고 눈치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 두 발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전 남편은 자기가 쓰레기인 줄도 모르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려 했던 그런 인간이었죠. 이 이야기는 재활용도 안 되는 전 남편과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로소 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은 200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일이 좋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마음 맞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캠페인을 기획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일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저만의 작은 세상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저의 취미인데요. 바로 인형 드레스를 제작하는 것이었죠.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옷에 섬세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비즈를 엮어 세상에 하나뿐인 드레스를 만드는 그 시간은 낮 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잊게 해주는 온전한 치유와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SNS에 작품 사진을 이따금씩 올리곤 했는데 그 사진들을 보고 몇몇 분들이 제가 만든 드레스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판매도 했었고 그러면서 달에 5, 60만 원 정도 소소하게 부수입도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취미로 번 돈이었기에 더 큰 의미였죠. 남편은 유명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듬직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었어요. 다정다감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서 주변 친구들이 다 사랑꾼 같다고 할 정도였죠. 그 남자는 말도 예쁘게 하는 편이었고 제 취미 활동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들 인형놀이 소꿉장난이나 하느냐 하겠지만 그 남자는 저보고 대단하다며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해주고 멋지다고 해주었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섬세하게 잘 만들다니. 이건 진짜 예술이야. 에이, 더 잘 만드는 사람도 많은데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내가 잘은 몰라도 자기가 정말 실력자라는 건 알겠다. 마케팅 회사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 아니야? 그 남자의 너스레에 저는 민망한 듯 웃었지만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 그의 다정함에 끌려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두어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자기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어? 회사를 갑자기? 왜?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놀랐죠. 요즘 남자들은 더 맞벌이를 원하잖아요. 저도 회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현재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당연히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었는데 저보고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는 겁니다. 내가 전부터 바라던 게 있거든. 힘든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와이프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는 그런 로망. 집에서는 된장찌개 냄새나고 와이프가 나보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각자 일하는 거 바쁘고 야근하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고 좀 그래. 그리고 솔직히 자기를 위한 것도 있어. 나를 위해서?
솔직히 자기 그 작은 월급 받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10,000원 지하철 시달리고 상사랑 클라이언트한테 싫은 소리 듣고 피곤해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자기가 나랑 결혼했으니 그런 스트레스나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에이, 스트레스야. 어느 회사를 다니든 다 있지. 나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일하다 보면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힘들지 않아. 자기가 나 위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아직 신혼이고 두 사람이 버는 게 낫지 않나? 자기야, 나 월급 작지 않잖아. 알지? 그건 알지. 남편의 월급은 500 정도 됩니다. 적은 월급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저도 같이 버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극구 제가 일을 그만뒀으면 하더라고요.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결혼했으니 집에서 좀 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도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늘 야근에 찌들려서 여유롭게 취미 활동도 못 하잖아. 나는 자기한테 휴식을 주고 싶어서 그래. 나는 비록 못 쉬지만 자기한테는 휴식을 주고 싶고 그러면서 나도 대리만족을 하고 싶단 말이야. 서로 일에 찌들어서 피곤하면 괜히 예민해지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은 좀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응? 그의 설득은 너무나 달콤하고 로맨틱했습니다. 제 힘든 상황을 알아주고 제 소중한 취미까지 여유 있게 하라며 응원해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회사 일에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그럼 당분간은 쉬면서 취미 활동에도 전념하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봐야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죠.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남편보다는 제가 더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또 틈틈이 취미 활동도 병행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집안일이었어요. 결혼하고 제가 일을 그만두기 전인 2달 정도까지는 집안일을 분배해서 했습니다. 둘 다 맞벌이니까 시간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집안일은 나눠서 했죠.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중요한가요? 시간 되는 사람이 자연스레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야근이 많았기에 남편이 자연스레 집안일을 좀 더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직서를 내고 집에 있기 시작한 날부터 남편은 집안일에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집안일은 제 일이고 자기는 전혀 할 이유가 없다는 듯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그 시작은 회사를 그만두고 맞이한 첫 평일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남편이 돌아왔고 저는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망을 들어주고자 된장찌개를 끓이고 현관문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왔어? 고생했어. 남편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피곤하다며 소파에 벌러덩 앉더니 양말을 벗고는 그걸 그냥 바닥에 놔두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그러길래 좀 황당했죠. 자기야, 양말을 거기 두면 어떡해.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자기가 좀 치워주라. 내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치워달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별것 아닌 일이었기에 그냥 양말을 치워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계속 소파에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자기도 와서 좀 돕고 그랬을 텐데 소파에 들어 누운 채로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일단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 와, 맛있겠네. 먹어봐. 내가 요리 실력이 좋지는 않아서 맛있을까 모르겠어.
자꾸 하면 놀겠지 뭐. 남편은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찬에는 손도 안 대고 찌개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기야, 반찬은 왜 안 먹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반찬들 아침에도 똑같이 차려준 거 맞지? 맞아. 자기야, 나 있잖아. 사실은 냉장고 안에 한번 들어간 음식 안 좋아해. 어? 내가 비위가 좀 약하거든. 나는 간 만든 반찬 아니면 영 손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안 먹었어. 아, 원래는 먹지 않았어? 에이, 그거야.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우리 둘 다 시간 없고 하니까 그냥 먹었던 거지. 사실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이제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반찬 같은 것도 좀 새로 해놓고 그랬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오늘 처음 쉬는 날이라 영 정신 없었나 보다. 그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찌개에 밥만 먹더라고요. 사실 그러고 있을 때 찌개만 먹던지 말던지 냅뒀어야 되는데 괜히 눈치가 보이고 내가 반찬을 새로 안 만들어놔서 저런가 싶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날 남편의 행동과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다가 한 끼 먹을 만큼만 반찬을 만들어 두었어요.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게 돼서 매 끼니마다 새로 먹을 걸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운 일까지 생겼죠. 그뿐인가요? 남편은 집안일이 덜 되어 있으면 가차없이 한숨을 막 내쉽니다. 자기야, 화장실 청소 언제 했어? 어? 아, 한 3, 4일 됐나? 에이, 무슨. 자기 거짓말하네. 딱 봐도 일주일은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변기 안에 찌든 때도 있고 좀 그래. 누가 보면 집에 사람 없는 줄 알겠어. 이런 건 미리미리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찌든 때 생겨서 나중에 청소하기 더 힘들거든. 샤워하거나 할 때 한 번씩만 좀 치워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럼 자기가 하면 되잖아.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화장실 청소까지. 그래, 내가 할게. 그러면서 청소도구를 갖고 오더니 엄청 시끄럽게 막 짜증내듯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 들으란 듯이요. 막 한숨 쉬고 땀 훔치고 사람 눈치 제대로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싫다 보니 그냥 그 뒤로 자주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신경 써서 치우게 됐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해보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둘이서 맞벌이 할 때는 가끔 따로 돈 주고 청소업체 불러서 한꺼번에 치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제가 하루 종일 집을 치우고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남편 눈치를 보며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 했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죠. 남편이 말했던 그 결혼 로망이라는 게 사랑하는 와이프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본인을 위한 한여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는 합리적이라는 말을 방패 삼아 모든 가사노동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제가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도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업으로 좀 더 신경 쓸 생각은 있었지만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않고 저를 당연히 하녀처럼 부려도 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야비하고 가스라이팅에도 능한 사람이더라고요. 집안일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도 사람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돈 쓰는 것에도 일일이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결혼 자금에는 제 돈도 반이 들어갔음에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해준 것처럼 행동하며 제가 쓰는 모든 돈을 감시하려 하는 거예요. 제게 가계부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는 매일 밤 지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야? 카페?
당신 친구들이랑 카페 갔어? 와, 팔자 진짜 좋다. 나는 내 친구들 언제 봤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가끔 외근 가다 보면 아줌마들 팔자 좋게 카페 같은 데서 앉아서 수다 떨던데. 자기도 그런 여자들이랑 똑같구나. 하면서 비꼽니다. 어쩌다가 친구 한번 만나서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못 마시나요? 진짜 서럽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따지면 자기가 뭐라고 했느냐고, 왜 괜히 발끈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원래 사치라고는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력도 없고 옷이나 가방에 관심도 없는 편이고요. 취미 활동에는 돈을 좀 쓰지만 그 외에는 돈을 그렇게 쓰는 편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웬만하면 옷도 입는 거 입고 뭔가를 살 때 세일 기간을 잘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성격이라거나 돈을 펑펑 쓰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남편은 왜인지 매달 생활비를 야금야금 줄이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꾸 돈을 많이 써서 힘들다는 식으로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생활비를 야금야금 줄였던 거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던지요. 자기 월급 많다고 외벌이 충분하다면서 저보고 일 그만두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돈 쓰는 걸로도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회사 사람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렸거든요. 한 동료의 아내가 회계사라서 돈을 잘 번다고 했는데 남편은 더욱 과장되게 박수까지 치며 그러는 겁니다. 이야, 부럽다. 진짜 최고의 아내감이시네요. 요즘은 여자도 본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있나요? 어지간한 부자 아니고서야 맞벌이 필수인데. 최 과장님 아내분은 돈 잘 버는 직업이라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와, 진심으로 부럽네. 나만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자기는 내가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집에서 푹 쉬니까 좋지. 자기가 제일 좋은 팔자야. 자기가 행복하면 난 그걸로 됐어.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다른 회사 사람들도 와하하 웃고요. 하지만 저는 웃음이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저보고 일 그만두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선 결혼하자마자 남편만 믿고 일 덜컥 그만두는 그런 사람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오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애초에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발끈해?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사람들 앞에서 나 까내려 놓고 그게 웃자는 소리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 그냥 다시 일 구해볼게. 그걸 원하는 거지. 자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자기 이러는 거 자격지심이야. 아까 최 과장님 와이프가 돈 잘 번다고 하니까 자기 괜히 긁힌 거야? 나 그런 거 안 중요해. 대신 자기는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내조 잘해주잖아. 나 그거면 됐어. 뭘 그거면 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개망신 줘놓고. 뭔 개망신이야. 그거 진짜 자기 자격지심이라니까.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됐어. 나 다시 일자리 알아볼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보고 자격지심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기가 막혔죠.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그냥 일 구하고 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는 없지만 그만둔 회사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자리에 다른 직원도 구했고 추가 직원을 뽑을 생각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다른 몇몇 곳에도 이력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워낙 불경기라서 그런지 경쟁도 치열했고 연락이 오는 곳도 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면접 연락이 와도 제가 결혼했다고 하면 그럼 곧 아이 가질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때 돼서 또 그만둘 거냐고 하면서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재취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하는 꼬라지가 너무 얄미워서 당장이라도 재취업하고 내 밥벌이 내가 해서 집안일도 전처럼 반반 하고 싶은데 초조함과 달리 마음처럼 취업이 안 됐죠. 게다가 그맘때 아이까지 들어섰습니다. 아이까지 생겼다 보니 저는 다시 취업 준비를 포기하게 되었죠. 애초에 그런 식으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구나 싶고 너무 달라지고 또 비열하게 구는 남편이 참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도 생겼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러던 그맘때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생신을 위해서 코트를 사드리고 싶었는데 생활비가 너무 쪼들렸어요. 그나마 제가 하는 부업으로 번 돈을 모아두긴 했는데 엄마가 평소 갖고 싶어 하시던 코트를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여보, 저기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인데. 아, 그래? 그런데 선물 드려야 되잖아. 뭐 드리려고? 엄마가 전에 갖고 싶어 하던 코트가 있는데 그거 사드리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코트? 요즘 코트 비싸잖아. 내가 좀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생활비 말고 따로 30 정도만 더 주면 그거 보태서 사드리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는 내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지? 어? 집에서 쉬면서 그런 건 다 챙기고 싶어? 라면서 비꼬는데 너무 화가 나고 서럽더라고요. 매번 왜 그래? 내가 그래서 일 안 그만둔다고 했잖아.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볶아댈 땐 언제고. 이제 엄마 생신 선물 사는 돈까지 눈치를 줘?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야 된다 그거지. 돈 한 푼 안 벌면서 어떻게 할 건 다 하려고 하냐? 진짜 너무한다. 나 일 구할 거야. 일 구하려고 해도 어차피 안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톡 까놓고 구해봤자 솔직히 뭐 얼마나 버는데. 겨우 200 정도 벌잖아. 라는데 진짜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돈을 벌지 않는 것을 크나큰 약점으로 잡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확 이혼하고 싶기도 한데 그때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저토록 비열하고 못된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저를 그냥 집에 두고 집안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워주는 집안에 새로 들인 가전제품 같은 취급을 하니까요. 저는 남편에 대한 큰 실망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결국 아이도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허무하게 잃게 되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애까지. 아, 진짜. 저는 그때 제 멘탈이 완전히 바스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혀를 차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냐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던 건지 다른 생각은 하기 힘들었고 정말 남편 말대로 제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남편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이 주는 적은 생활비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똑같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 저를 걱정한 아는 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서연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너네 남편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취업도 안 되고 남편 돈 받아서 쓰는 거니까 남편 의견을 따르며 살아야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존중받지도 못하고 사는데. 저기 그러지 말고 취업이 안 되면 다른 식으로 돈을 벌어봐. 네 특기 살려서 유튜브 같은 거 해보는 게 어때?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왜? 너 인형 드레스 이런 거 잘 만들잖아.
그런 취미 영상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 저는 내가 무슨 유튜브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언니는 저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방법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그래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고 인형 드레스 만드는 방법, 노하우 등을 올리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언니의 도움도 컸죠.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올리기 시작한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특히 해외 구독자가 정말 많았어요. 몇 개의 영상이 특히나 큰 인기를 끌었고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광고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조회수 수익도 높아졌죠. 그렇게 되니 저도 너무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걸 본 남편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느냐고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몰랐던 남편은 아무나 하면 다 잘 되는 줄 아느냐고 괜히 장비니 뭐니 하면서 돈 날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비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매일같이 실망하면서도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에 너무 큰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 일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저도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 수입으로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여행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생난리를 치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뭐 하는 짓이야? 내 카드라도 긁은 거야? 아니면 내가 주는 생활비 따로 비상금으로 모아두기라도 한 거야? 나한테 맨날 생활비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딴 주머니라도 찬 거냐고. 라면서 따지는데 어이가 없었죠.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 보내드렸다고 저렇게 생난리를 치면서 딴 주머니 찾느냐 하는데 딴 주머니 차고 말고 할 정도의 생활비라도 준 적이 있나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는 안 났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실망도 안 느껴졌거든요. 모든 정이 다 떨어진 듯 했습니다. 화든 실망이든 감정이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남편이 마치 남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차갑고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생활비를 뭐 얼마나 줬다고 내가 딴 주머니를 차겠어? 생활비 하는 것도 빠듯해서 내가 그 전에 부업해서 본 돈까지 생활비로 썼는데. 그럼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은 어떻게 보내드린 건데? 당신 돈 아니야. 내가 번 돈이야. 뭔 소리야.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일도 안 하잖아. 저는 제 유튜브 채널과 함께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유튜브 채널이고 이게 지난달 내 수입이야. 당신 월급보다 많지? 당신이 쓸모없다고 집에서 비웃었던 그 취미로 내가 번 돈이야. 그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자기 유튜브가 그렇게 잘 됐어? 난 여태까지 몰랐네. 왜 얘기를 안 했어? 나한테 더 이상 생활비 줄 필요 없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게. 당신 돈도 당신이 알아서 써. 그리고 집안일에도 나 더 이상 신경 못 써. 필요한 건 각자 하자 이제. 왜 그래? 돈 안 벌어올 거면 집안일 하라며. 나 이제 당신보다 잘 벌어. 내가 더 이상 전적으로 집안일 할 필요 없잖아. 아니면 당신이 집안일 하던가 내가 생활비 줄게.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벌어서 당신 부모님한테만 쓰는 거면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집안일은 못하겠대. 집안일은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쓰던가. 우리 아빠 가뜩이나 요즘 차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돈 잘 버는 당신이 차 좀 바꿔줘. 엄마도 냉장고 바꿔야 된다는데 그것도 좀 사주고. 이제 돈 잘 번다는데 우리 집 식구들한테 뭘 좀 해주면 좋잖아. 라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고 하나 어디 보자 싶어서 남편의 말을 끊지도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 인간과의 관계는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대신 이건 내가 줄 수 있어. 저는 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구겨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혼? 그래, 나 전부터 생각했어.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일 그만두라고 사람 질리게 만들어서 그만뒀더니 그때부터 나를 무슨 집안이라는 식모나 하녀 부리듯 했지. 우리 엄마 생신날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 하니까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챙길 건 다 챙기고 싶냐고 한 게 당신이야. 나 회사 그만두게 하고 경제력 없애서 집안일 얌전히 하고 찍소리 않게 만들고 싶었나 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생각이 없거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비열하고 계산적인 남편은 그제야 아차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투를 바꿔서 저를 달래려 하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나한테 섭섭한 게 많았던 모양인데.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나는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자기를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고 취미 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유튜브로 성공도 하고 그런 거잖아. 우리 부모님 얘기는 그냥 순간적으로 섭섭해서 나온 얘기고 그냥 없던 일로 해.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 잘 보내드렸어. 언제 가셔? 나도 용돈이라도 좀 보내드리게. 라면서 뒤늦게 태세 전환을 하는데 너무 가증스럽고 싫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캐리어에 제 짐 챙겨서 나왔어요. 남편은 식겁했지만 저는 저 이혼 서류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 해주고 당신 밥 차려줄 하녀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근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이혼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들어갔고 나름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게 힘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제 이름으로 된 인형 드레스 브랜드도 런칭했는데 해외 팬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취미에 열중하라는 사탕 발린 소리를 했지만 정작 저는 그때 온종일 집안일에 남편 먹거리 만들고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하고 이혼 준비를 하고 혼자 지내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만 봐도 남편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 아니 방해가 되는 인간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질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래요. 늘 제가 집에 있었으면 했고 늘 자기 옆에 있었으면 했다면서 그런 욕심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는데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남편은 사랑과 소유욕, 집착을 구별 못하는 인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던 제가 잘 나가니 아차 싶어서 매달리는 것도 너무 보이고요.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겨우 협의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저는 활발하게 일하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쓸모없다고 비웃었던 저의 작은 취미가 결국 제 인생을 구원해준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새를 사랑한다고 날개를 꺾어서 옆에 두려는 사람은 진짜 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날개를 꺾어서 옆에 두려는 남편에게서 도망쳤고 온전한 제 힘으로 나를 지키며 살아갈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